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3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개해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재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재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평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냐.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립목이라고 해서 다 자란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용법이다라고 했고요. 특히는 이제 신유월 같은 경우, 해자월 같은 경우에 간목은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간목은 작벌해서 뭘 해야 된다? 제목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경금.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쓸 때는 단독으로 경금만 쓰지 않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써서 경금이 간목을 작벌을 할 때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도끼라든가 톱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깔끔하게 간목을 재련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아까 해월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해월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특히나 조후로 쓸 때는 이 병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조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병화의 용도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주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고 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 수다 목부라고도 하고요. 수범 목부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물 위에 뜨게 되면은 옛말에 명리에서 뭐라 하냐면 죽어도 관각이 없다. 즉 부평초 같이 떠드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보다 좋은 국세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나무가 물에만 뜨느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니 그 나무가 다 얼어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에 임수가 투출할 때는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가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간목이 수다 목부가 돼서 물에 뜨지 않는다. 당연히 해월에 무토가 임수를 막을 때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병화가 역시나 있어줘서 조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무토를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도와주어야지만 무토가 능히 임수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임목 같은 게 있어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경우에도 이때도 당연히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경금으로서 작발을 할 때 간목의 용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큰 제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해월의 간목, 물론 간목 자체가 해월에 통근할 수 있고 물이 나를 이렇게 생해줘서 뭐 간목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해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게 되면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갖다가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필요하다? 화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 그래서 대립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선생님, 해수는 음이 아니까 자가 양이고 해가 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은데,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왜냐? 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와 그 다음에 간목과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는 그 본기가 양수인 임수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간목이 양목이 양수로 봤죠. 양대 양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는 것,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월지 있는 수가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저거는 인성이 됩니다. 인성. 자,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인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면서 해는 목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수, 목이 모두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모왕자상, 모왕자상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모왕자상이고, 대조되는 개념으로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왕자쇠는 어머니는 왕한데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성의 수가 있어서 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동절이잖아요. 동절. 겨울에는 물이 얼게 되죠. 얼어붙은 물은 목을 생하는 수생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은 물이 목을 갖다가 얼어 죽게 만들죠. 오히려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뭐냐면, 사주가 해월, 자월, 축월의 인성이라고 하는 수가 화가 없어서 얼게 되면 오히려 목을 극한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야지만 수가 목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생지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원래 화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으면은 목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지만은, 이 병화가 물을 녹여주면은 이 물이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반생, 오히려 화가 나를 생해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반생지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간목, 해자축월의 을목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다라고 하면 수목이 모두 얼게 돼서 용도 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의 간목자 월령의 통근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저 정도면은 그래도 불약 또는 신왕 사주까지로도 볼 수가 있고, 간목, 다자는 성목,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아울러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정화를 쓰든 경금을 쓰든 병화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묘한 목이 되는데,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지만 목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묘한 목이 되면은 마치 춘목과 같이 왕해진다. 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의 목을 말하는 것인데,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성할 때인데, 해월에 이렇게 목국을 이루게 되면 마치 봄의 나무처럼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간목이 당연히 신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병장화로서 보좌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봤습니다.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간목이에 뿌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 물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술토와 술을 갖다가 통제하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 개수가 있고요. 연간에도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물론 해월의 개수 두 개가 투출해서 기온, 기후라고 하죠. 기온은 하강, 크게 하강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자체로서 물이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이것이 개유였다라고 하면
기온도 크게 하강을 하면서 물도 많아져서 그 물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계유년이 아니라 계묘년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해묘한목이 돼서 목의 기운이 왕해지게 되고, 목의 기운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수의 기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단 개수 2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많이 하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는 있지만, 물이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해묘한목해서 물이 수는 개수로는 3개지만은 이렇게 수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는데, 갑자시가 되게 되면 다시 수가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기온은 크게 더 하강을 할 것이며, 화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습한 그러한 구조가 된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목을 봤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묘한목까지 했고요. 인목까지 본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사주가 일간이 매우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또 술토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개수는 3개지만 수의 기운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서 신유대운 때는 요 양인을 이렇게 충하는 요 구간이 조금, 물론 이제 간목 자체가 너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양인을 충하는 것은 썩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병인시라든가 정묘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이 아니라 병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진시는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진술충이 되게 됩니다. 진술충. 그러면 토충은 붕충이라고 그러죠.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제 아무리 간목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성인 토가 많아져 가지고 토목교봉이라고 해요. 토목교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고, 해묘한목해서 수기가 부족한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개수를 갖다, 인성을 갖다 파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을 가게 되면은 결코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가 수라고 이렇게 합을 하죠. 오술 화가 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천간에 병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조후는 문제가 되지 않겠고, 역시나 이제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작벌할 때 오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개수 2개가 있어서 경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금 자체가 좀 뿌리가 약한 것이 좀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술중신금의 간신히 통근하는 건데, 이것이 오술 화가 됨으로 인해서 경금의 뿌리가 매우 약해져 버렸고, 관성 자체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개수가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역시나 좋은 구조는 아니고, 또 개수 2개가 화를 갖다 억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신시라든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왕절인 해월에 개수 2개 투출되어 있는데, 임신계유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금수가 너무 왕량해진다. 그리고 사주 기운이 크게 하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얼고 땅이 얼고 물이 얼겠다. 술중정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임신, 계유시, 을해시도 마찬가지겠고, 이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하게 조후를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